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70년생입니다. 내년에 퇴직하고 3억 정도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은퇴로 돈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은데 전세금까지 올려달라고 하니 고민이 많아지네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강남과 30분 거리에 전세를 살았는데 계속 전세를 살다 보니 경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러다가 지방을 가게 될 것 같아요.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은 아파트를 잘 투자해서 자식들 물려줄 재산도 있고 자기 살 곳과 매월 월세 받을 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전 이 나이 되도록 전세만 살고 하나도 준비해 놓은 게 없습니다. 자식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잘 되면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잘 안 되더라도 물가 상승분만큼은 오를 테니까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제 생활비만큼은 생활비와 병원비만큼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미 가격이 올라간 아파트를 사는 게 너무 오른 가격에 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니까 빈집이 늘어나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퇴직금을 날리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임장도 가보고 부동산도 가봤지만 평생 직장에서 일만 열심히 했지 부동산은 어렵네요. 어떻게 사야 큰 이득은 아니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자, 올해부터 11년간 10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퇴직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으로 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시는데 이제는 인구 감소 지역이 나눠지고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아파트가 더 올라가는 지역은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지역은 더 내려가는 이런 가격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최소 퇴직금을 날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금 구매하신다면 앞으로 20년, 30년 더 지나야 되잖아요. 지금 50대라고 하셨으니까 그때쯤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병원비랑 생활비를 제하고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강남구랑 도봉구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가격대가 완전히 다르죠. 평균 평당가로 보자면 강남구는 약 7천만원대고 도봉구는 2천만원대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는 고액 연봉자 혹은 좋은 직장이 얼만큼 되고 그리고 학군이 좋고 나쁘고 상권의 퀄리티가 좋고 나쁘고 혹은 주변 환경이 언덕이냐 아니냐 옆에 빌라가 있냐 비선호 시설들이 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계속해서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25개의 구가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야 같은 서울인데 여기도 공기 좋고 살기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입지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지 레벨이 가장 높은 곳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평균 평당가가 약 5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이렇게 돼 있는데 약 평균 평당가가 4천만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영등포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이렇게는 3천만원대 중반,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 은평, 강서, 노원, 관악 이렇게는 약 2천만원 중반대부터 한 3천만원대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은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구로구, 금천구는 2천만원대 중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평균 평당가가 약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간의 가격 차이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입지 레벨이 앞뒤가 바뀌는 경우는 정말 거의 잘 없다는 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가격이라면 안 좋은 급지보다는 좋은 급지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낫다고 더 나은 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동구의 삼성레미안과 동대문구의 답심리동 두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 연식과 세대수가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이 두 아파트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2011년도에 금호삼성 레미안은 5구 타입은 3억 7천만 원이었고 두산 아파트는 2억 6천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자, 여기 빨간색이 금호 삼성 레미안이고 파란색이 두산 이브입니다. 요 빨간색이 삼성이고 파란색이 두산, 위에는 성동구, 밑에는 동대문구에 있는 거예요. 가격이 2011년도에는 가격이 많이 차이 안 났어요. 그런데 2020년 정도 되니까 정고점이 삼성 레미안은 12억이 넘어갔고 두산 아파트는 8억에 그쳤습니다. 2011년에 1억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났던 게 2020년에는 6억으로 벌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오를 때는 좋은 입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은 가능하면 더 좋은 입지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생활권을 파악하라입니다. 입지 레벨을 파악하고 생활권 또한 이제 고려를 해줘야지 더 정밀한 판단 기준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동구 행당동의 두산 이브랑 송파구 장지동의 송파 파인타운 7단지입니다. 보시면 송동구 행당동의 두산 이브는 16년 전용 84 타입이 6억 6,700만원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파인타운 7단지는 16년 8월에 6억 2천만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층은 6억 4,800만원에 거래가 됐죠. 타입이 달라서 두 개 다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라면 송파구가 성동구에 비해서 높은 입지 레벨이기 때문에 송파구를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여기 빨간색이 이제 파인타운 7단지고요. 이 파란색이 두산 이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이 두산 이브가 더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 됐어요. 이것처럼 더 낮은 입지 레벨이라도 생활권이 그를 상쇄할 만큼 좋다면 더 높은 입지 레벨의 아파트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행당동은 성동구에서도 되게 선호되는 동입니다. 레벨이 좀 높은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파인타운은 비록 송파구에 있긴 하지만 경기도 근처이고 임대동이 많기 때문에 송파구에 계신 분들은 좀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니죠. 생활 레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정리하자면 입지 레벨이 같다면 더 높은 생활권을 골라야 되고, 입지 레벨이 차이가 좀 난다고 하더라도 생활권이 그를 상쇄할 정도로 좋다면 이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지, 레벨, 생활권까지 고려해서 비싼 아파트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비싼 아파트들 중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마지막 판단 기준입니다. 세 번째, 수익성을 판단해본다. A라는 아파트는 전세가가 6억에 매매가가 10억, 그리고 B라는 아파트는 전세가가 4억에 매매가가 10억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두 아파트 모두 아직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고 선호동과 비선호동 여부도 비슷하고 인테리어 여부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고 해볼게요. A 아파트를 사는 데는 돈이 4억이 들어가고 B 아파트를 사는 데는 6억이 들어가죠. 이때 만약 가격이 올라 둘 다 12억이 된다고 한다면 B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억이 들어갔는데 2억 차익이 발생한 거고, B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이 들어갔는데 2억 차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A 아파트 투자 수익률은 50%, 그리고 B 아파트 수익률은 33%이니까 A 아파트의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마지막 판단 기준은 가격이 비슷한 아파트라면 투자 수익률이 좋은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제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하고 나서 주식을 해서 돈도 모두 잃고 생전해본 적도 없잖아요. 치킨집 창업해서 닭 튀긴다고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이 튀김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다가 맨날 병원에 가다 보니까 자기가 못 나오니까 알바가 나와야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재료를 사게 되고 점점 더 경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된 거죠. 전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에는 앞으로 이 4계급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게 미래사회 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가장 높은 계급이 있어요. 이제 국가를 떠나서 이 전 지구는 4계급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이버, 페이스북, 이런 것들 많이 아시죠? 그죠? 쿠팡 이런 거라든지 우리나라는. 그리고 두 번째 계급이 이들을 잘 선전해 줄 수 있는 연예인, 정치인, 인플루언서,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충격적인 건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사람이 아니라 AI가 대체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네 번째로 AI한테서 돈을 받아가거나 혹은 이 플랫폼에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 최하층 노동자가 되는 사람이 99.9%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적급 노동자, 여기서 얘기하는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엔 앞으로 부양극화로 소득이 많아지고 소득이 적어지고, 많은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적은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질 것 같아요. AI로 이제 로봇이 사람들 일자리를 대체하다 보니까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더 비싸지고 좋지 못한 지역의 아파트는 더 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위험한 주식이나 창업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은퇴하시고 나서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그나마 안전한 자산, 부동산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이 잘 빠지지 않는 아파트를 골라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입지 레벨을 파악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권 레벨을 파악해라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한테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지 수익성을 판단해서 투자하라 였습니다. 지금 당장 제 영상에 나와 있는 입지 레벨을 한번 읽어보시고 최대한 외워보세요. 아니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입지마다 생활권을 한번 파악하셔서 기왕이면은 좋은 생활권이 어딘지 나쁜 생활권이 어딘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좋은 생활권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더 좋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찾아뵐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도원웅 공선생이었습니다.